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시사 이슈는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마 관리감독 소홀 논란입니다.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가 더욱 충격적인데, 해당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자발찌 착용자는 이 법무부가 관리를 하는데 이걸 끊고 도주를 하니까 뭐 경찰부터 법무부까지 이제 그 남성을 이제 찾으러 다닌 거죠. 그런데 이 남성 이제 강 씨라고 하는데요. 이 강 씨가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한 그 자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또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또 강 씨의 차량과 주거지를 또 확인해서 이 두 구의 시신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피해 여성은 이제 각각 40대, 50대로 이 강 씨와 또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 강 씨가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자백을 할 때까지 경찰과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이 전자발찌를 찬 채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발찌를 끊고 이제 도망하는 중에 또 한 명을 살해했다는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장 이 경찰과 법무부가 좀 허술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강 씨가 이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 총 14회의 이제 처벌 전력이 있고요. 또 이 중 2번은 또 성폭력 전과에 해당할 정도로 또 강력범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저지른 또 2번째 성범죄를 보면 출소 5개월 만에 차량에서 흉기로 이 피해자를 위협해서 금품을 뺏은 뒤에 이제는 추행을 한 아주 재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였는데, 이 강 씨가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제 지난 5월 6일에 이제는 가출소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을 받았는데 그 부착을 하고 단 3개월 만에 이제 살인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참, 이거 아침부터 또 저도 지금 화가 또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악마들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납니다. 예. 여하튼 이 관리 감독을 받는 와중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건데, 경찰과 법무부의 대응도 지금 뭐 많은 지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이제 전자발찌를 끊으면 이제 신호가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30분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경에 경찰이 이제 강 씨의 집을 찾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요. 이후에도 이제 보호관찰소 직원들까지 나와 총 3차례 방문을 했는데 모두 동일하게 인기척이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제 2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제 집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인근 CCTV만 확인을 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이 강 씨가 새벽에 외출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집에 없다는 게 확인된 거니까 또 그대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당시 집안에는 이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에 이제 살해했던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알고 지내던 목사가 이 강 씨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신변을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경찰과 법무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수색 요청이 아닌 검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강 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좀 아쉬운 거는 경찰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했다면 적어도 2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특히 강 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이 첫 번째 희생자인 40대 여성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전자발찌가 끊어진 후 현장에 와서 CCTV로 강 씨가 이 외출하는 영상만 확인을 했지 집으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한 겁니다. 한마디로 CCTV를 되게 짧은
짧게만 확인을 한 거죠. 만약 그때 CCTV를 전날까지 해서 길게 확인을 했다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이 긴급 상황으로 간주가 돼서 이제 수색영장 없이 이 강 씨 주거지로 들어간 이 유기된 들어가서 이제 유기된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살인도 막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이 20시간이 지난 이 28일 오후 2시쯤에야 이 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그 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이걸 봐도 이 경찰이 좀 소극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섰으면 좀 어땠을까, 그러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이미 이제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뭐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할 걸로 보이고요. 향후 수사는 뭐 강 씨가 이미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만큼 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한 이제 보완 수사 위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강 씨가 범죄를 자백한 이유도 뭐 사람을 살해한 만큼 경찰에 발각될 것이 걱정돼서 먼저 자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 씨가 뭐 이제 와서 뭐 수사기관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없으니까 뭐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법무부에서도 이제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제 사과를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전자발찌 자체를 아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쉽게 끊을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끊고 달아나더라도 신속히 붙잡을 수 있게끔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개선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과 범죄 수법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재범 위험성을 파악해 이제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이 담당자가 더 보충되어야 된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거의 활동이 없지만, 이전에는 제가 특히 인천 보호관찰소에는 회의도 가고 그래요. 이제 자주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정확한 업무량은 모르지만 딱 가보면 느끼는 게, 이 적은 인원으로 인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모두 한 4,860명 정도 된답니다. 예. 근데 이걸 보호관찰관 인원으로 나누면은 1인, 한 명 1인당 17명이 넘는 인원을 담당하는 상당히 가중한 업무인 거죠. 예, 예. 뭐 한마디로 한 명에서 17명이 흉악범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 출소한 조순처럼 1대1 전자감독이 이루어지는 건 19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려면은 인력 보충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법무부가 뭐 보호관찰소에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너무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인력 부족을 탓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좀 원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자 발찌를 튼튼하게 만들겠다, 또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사실 전자발찌야 튼튼하게 만들어도 끊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끊으면 되는 거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신체에 알 수 없는 곳에 아예 칩을 심어서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그러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뭐 그게 뭐 현대 기술로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결국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 전자발찌를 끊으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교육이나 이런 것도 따라야겠지만, 준수사항은 아주 조금만 어겨도 즉각 경보가 울리고, 또 경찰과 실시간 정보가 공유돼서 최단 시간에 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하고, 만약에 검거가 안 되면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아주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잡아내는,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도 중하게 하는 아주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아, 내가 전자발찌를 끊거나 그런 시도조차 하면 안 되구나 라는 애당초 의지를 겪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이 끔찍한 사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는 뭐 근본적인 결책은 어떻게 보면 원칙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어떤 게 또 국회에서, 예. 저도 좀 잔인하게 말씀드릴까요? 현실적으로 뭐 좀 의원 중에 한 분이
살인자 식사 제공 금지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교도소에서 사람을 네.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밥을 줍니까? 예? 아니, 이게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너무 악마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예. 정도면 이런 그 악마들을 왜 밥을 주냐 이거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운동도 시켜주고 TV도 보고 그렇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진짜 좀 잔인하겠지만 식사 제공 금지법 같은 거 발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